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1학년의 키워드는 I am입니다. 세상아, 내가 왔다. 나야, 나 하는 거죠. 그게 신체적으로는 영구치로, 사고 발달에서는 상상력으로, 학습으로는 권위에 의한 모방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영구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지구, 식물도 동물도 잘 살펴보면 땅에서 생명을 시작합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여린 뿌리를 내리며 위로 싹을 틔웁니다. 동물도 씨앗처럼 모체에 품어져 있다가 세상에 땅에 내려 놓아집니다. 그리고 휘청휘청 일어나거나 날개를 말리고 날아가지요. 사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몸 안에 있던 아이는 태어나 아기뽀에 쌓여 있거나 누워서 버둥거립니다. 그리고 곧 지구의 중력과 겨루기를 시작합니다. 바둥바둥 대다가 휙 뒤집어지고 엉금엉금 기다 일어나죠. 걸음마를 하면 온몸을 당기던 중력과 이제는 발바닥 정도로 대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위로 솟구치는, 그것도 몸에서 아주 단단한 부분에 속하는, 게다가 어른과 다르지 않은 무언가를 어린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구치가 나는 것입니다. 아래턱 앞니부터 흔들리는 게 보이죠? 안쪽에서 어금니 제1대구치가 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만 열리면 보이는 앞니는 다릅니다. 척 보면 빠진 앞니가 보입니다. 어린이는 처음 겪는 신체 현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불안하고 아플까봐 무서워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반가워하고 웃습니다. 듬성듬성 입 빠진 어린이를 보며 놀리는 노래까지 부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를 불렀죠. 앞니 빠진 개오지 세미지레 가지 마라 빈대한테 뼈 맞는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따라 불렀는데 개오지가 아기 범이래요. 세미질은 샘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범이라고 해도 이가 빠진 아기 범은 빈대도 대들 만큼 만만하다는 겁니다. 이가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이빨 없는 범은 빈대도 덤빌만 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범과 빈대라니요. 이가 있다면 어림도 없죠.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들으면 이 빠진 게 무슨 죄인가? 왜 놀리지?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가 빠지고 나는 게 재미있고 자랑스러워져서 까치한테 허니 줄게 세이다오라는 노래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보호자 중에는 어린이 유치를 보관하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자라는 증거이고 다시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전에는 아기는 말랑말랑한 잇몸에서 유치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머리카락도 민들레 호실처럼 자랐습니다. 손톱이나 발톱도요. 하지만 아직 아기라서 그게 내 것이고 내 몸에서 만들어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또 만들어낸 게 있긴 합니다. 예상 바뀌겠지만 똥입니다. 힘을 어떻게 주느냐, 어떤 부분에서 끊느냐에 따라 똥을 날마다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하죠. 이게 남아있어서 1, 2학년 어린이는 똥 이야기, 방구 이야기를 하면 깔깔대고 좋아해요. 1학년 글쓰기에는 이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걸 묶어 동화책으로 내도 좋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 빠진 이야기가 영웅담처럼 등장합니다. 비가 얼마나 났었다. 흔들려서 좋아하는 사과도 안 먹었다. 치과에 갔는데 어쩌고 하고 말입니다. 이가 흔들리는 어린이는 엄청 조심합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하며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학교에서도 음식을 계속 살펴줘야 하고 작게 잘라줘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흔들리는 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만지려고 하고 혀로 밀었다가 당기고 그렇습니다. 신경 쓰이고 걱정되나 싶다가 유난스럽다 싶을 정도입니다. 나 입 빠지려고 해요. 어린이에게 정말 특별한 일인가 봅니다. 납작하게 올라오는 앞니나 제1대구치는 아주 단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구치입니다. 어른도 가지고 있는 걸 자기 몸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똥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단단하고 멋있습니다.
영구치가 낮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뇌에 있는 정보도 필요에 따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력이라고 하고요. 기억력은 이론적인 학습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치가 낮는지 안 낮는지는 입학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살펴보게 됩니다. 영구치가 나고 기억력을 사용하는데 재미가 들린 1학년 어린이는 반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번 뇌에서 꺼내보니 그것으로 뉴런끼리 연결되며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시냅스가 생기니 더 잘 꺼내지고 또 다른 것을 딸려 나오게 하고 반복이 신이 납니다. 너무 배워야 할 것이 많고 호기심이 가는 것도 여러 가지일 때지요. 알아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매번 재밌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알고 있는 걸 또 하게 되면 안심도 되고 편하기도 하고 더 잘 알게 되어 자신감도 생깁니다. 어릴수록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봤던 만화 보고 또 보고 봤던 책이 지겹지도 않은지 재미있게 읽고 그림도 놀이도 반복 어른들 입장에선 정말 지겹습니다. 환청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좀 그만하자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반복을 좋아하는 1학년 어린이의 특성을 살리는 교사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골라 1년 동안 나누어 읽어보면 그래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런 느낌도 살렸다가 주인공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되어보고요. 1학년이라면 아마 그때마다 마치 처음 만난 얘기처럼 몰입할 수 있을 겁니다. 1학년은 아직 어립니다. 몸도 어리죠. 소화기관이나 손끝 발끝이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종이접기, 점토 만들기를 정말 못합니다. 토하기도 잘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여기서 넘어진단 말이야? 당황스러울 정도로 혼자 넘어져 여기저기 다칩니다. 크기나 방향 감각도 불확실해서 신발 바꿔 신고 오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자기 신을 찾아 신었다고 해도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요. 영구치처럼 위로 솟아오르는 힘이 있어 퐁퐁 잘 뜁니다. 어디를 가도 걸어가질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는지 내내 뜁니다. 그러다 콩 넘어지고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 때라면 아래로 내려가는 활동을 같이 해줘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발바닥으로 땅을 탁 딛고 걷도록 걸음걸이를 잘 살펴봐 주세요.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 4학년이 되어도 까치발로 오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발바닥을 땅에 딛고 쿵쿵 걷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안정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사방치기 같은 놀이가 1학년 어린이들에게 땅을 발바닥으로 다양하게 경험하기에 좋은 놀이입니다. 두 발로 딛고 섰다가 한쪽 발로 콩콩 뛰고 획 돌기도 하니 몸의 균형을 잡기에 딱입니다. 또 표적을 겨누고 던지기 때문에 손과 눈의 협응을 이루는 데도 좋은 놀이고요. 하지만 사방치기를 처음 접한 어린이에게는 쉬운 놀이가 아닙니다. 처음에 깡총발 뛰는 것부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표적을 원하는 것에 던지는 것으로 단계를 나누어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1학년은 어려운 놀이에 금방 흥미를 잃거든요. 어린이에게 손은 정말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손을 잘 쓴다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구를 하나 얻은 거죠. 1940년대 캐나다 신경외과 의사였던 펜필드는 인간의 대뇌와 신체의 각 부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뇌 연구는 최신 과학에 속하는 것이라 늘 새로운 연구가 나오지만 시각적으로 뚜렷이 볼 수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이 감각을 담당하는 뇌를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고 왼쪽이 운동을 담당하는 뇌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은 몸통보다 작지만 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 지도에서는 손과 입, 눈 순서로 자극받고 활동해서 이것으로 사람의 모습을 다시 만든다면 베네피즐 호문클루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렇게 꼼지락거리고 말이 많았나 봅니다.
감정이 주로 자라는 초등학교.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감각입니다. 주로 글자나 숫자, 기호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억, 니은, A, B, C, 1, 2, 3. 어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모이고 합해지며 구조화되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 시선으로 보면 이런 걸 세상에서 직접 볼 기회가 없습니다. 처음 배우는 어린이에게는 낯설고 알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기억력이 형성되어 머릿속에 넣을 수 있으나 감각으로, 행동으로 경험해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감각적 인지가 발달하는 것이죠. 사과가 하나 있을 때 1을 떠올리고 사과가 2개 있을 때 2, 허리를 꺾고 팔을 앞으로 쭉 다리까지 곧게 펴면 기억, 거꾸로 하면 니은을 떠올리게 되지요. 나아가 노란색은 즐겁고 빨간색은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걸 가르치고 싶어 1학년 교사 중 한 분이 한글 요가를 수업에 사용하셨대요. 몸 동작으로 기억이라는 음가, 아의 형태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어린이 발달을 함께 공부하고 그제서야 이유를 찾았다고 하세요. 바로 영상을 틀어준 게 문제였습니다.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영상 같은 자료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 하실 겁니다. 물론 저학년 어린이는 감각적이기 때문에 시각적 자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좋아하는 건 직접적인 감각 자료입니다. 교사가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만든 영상은 모르는 사람이라서 매체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교사가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들 앞에서 낑낑대며 한글 용어를 합니다. 그 모습이 재미있어 우와 한번 웃고요. 아니면 능숙하게 동작을 하시면 우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잘하든 못하든 바로 앞에서 이루어질 때 1학년 어린이에게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개념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각으로 느끼고 감동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으로 경험해야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손으로 많이 만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감각 발달이 이렇게 중요하고 발달 내내 바탕을 이룹니다. 1, 2, 3 같은 개념들은 감각과 행동으로 맞이하고 정서로 담아내지 못하면 따라 외우는 기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글 자음은 익숙한 어린이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모음은 자음만큼 접하지 않은 게 표가 납니다. 특히 여와 아는 정말 헷갈리는 음가입니다. 몸으로 익혀야 하고 바둑돌이라도 만져봐야 합니다. 바둑돌은 1학년에서 가장 유용한 학급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숫자로, 문자로 제대로 학습하고 세상과 자기답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유아기 어린이들의 감각 활동을, 배움을 충분히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각은 감정의 바탕이 되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 마침내 해내는 굳셈의 바탕이 되니까요. 처음부터 연필을 잡게 하기보다는 잘 써지고 굵게 그려지는 크레파스가 좋습니다. 곱게 그을 수 있어야 글씨를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글씨가 해가 갈수록 암호해독 수준입니다. 무슨 글자인지 익숙해져야 할 수 있어요. 컴퓨터 발달도 이유가 되겠지요. 하지만 크레파스, 색연필 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글자, 숫자 쓰기로 넘어가는 것도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숫자, 글자는 길이가 짧거든요. 길게, 크게, 쭉쭉 긋고 그려야 손님도 세지고 뇌도 좋은 자극을 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선긋기 조금 해보고 연필로 들어가거든요. 1학년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한 달 내내 크레파스에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당장은 늦은 듯 해 보여도 나중엔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손님을 기르지 않고 연필을 잡으면 바른 글씨 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명 한 명 손잡고 연필 잡기를 가르칩니다. 그럴 땐 어린이도 잘 배우고 제대로 잡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부족하면 이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점점 글밥이 많아지면 자기가 편한 대로 연필을 잡게 되거든요. 학교라는 곳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라 제대로 천천히 알림장 수도로 기다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아예 연필 들어가기 전에 크레파스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걸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더하면 더할수록 좋습니다. 집에서 마음껏 여러 가지 종류의 크레파스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크게 세로로 가로로 그으며 여러 색깔로 시각적인 느낌을 받고 크레파스가 가지는 질감을 즐기며 크레파스 세상에 1학년들이 흠뻑 빠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크레파스 사십시오. 크레파스 활동을 많이 할수록 책상은 온통 크레파스 찌꺼기, 크레파스 똥으로 얼룩덜룩해지거든요. 1학년 보호자님들, 오늘 어린이하고 크레파스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밖에 나가 사방치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예전 실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어린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